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되어 온 북한 의주비행장에 중국발 화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중국 항구에선 북한 선박이 식량 포대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 국경 봉쇄 이전과 대북 제재 이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북한 의주비행장을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화물로 보이는 파란색과 하얀색 물체가 2.5km에 달하는 의주비행장 활주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화물은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일정 격리 기간을 거치는 듯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는 화물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취한 국경 봉쇄로 중단했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석 달여 만에 다시 열차 통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9월 열차 통행이 일부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부터 이곳에 쌓이는 화물도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2022년 한 해 총 10억 2,771만 달러,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가 무역액 10억 달러를 넘긴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액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항구에선 북한 선박이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룽커우 항구를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이 확인됐는데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같은 시각 이 지점에 머문 선박을 비교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의 자이주 2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일반 항구인 송림항 등의 식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하얀색 물체가 유입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 새해 1월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국 지위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면서 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6번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심오하고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의 연사는 물론 북한이 보여주거나 아직 보여주지 않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접근법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이것은 행정부 초기부터 내놓은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접근법을 일본, 한국과 같은 조약동맹과 공동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조약동맹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전략과 방위 역량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특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한일 3국 대응을 보장하는 강력한 약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17일 VOA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increase in missile testing, and I think we have to take Kim Jong-un at face value that they will continue down this path of additional missile testing and saber rattling. It's of concern, obviously, to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to Japan, and I think that's a real important reason why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has to be very strong right now.
베라 의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공격성 증대를 고려해 역사적 문제와 지정학적 안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historical issues obviously will take a while to overcome, but I think if you can separate, some of the history versus the geopolitical security strategic issues and perhaps work on some of those because of the imminent threat of North Korea and obviously a more aggressive China in the region, maybe you can see some progress.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한일 3국은 타이완 시나리오에 대비해 강력한 3국 조약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의 역할이 전통적 안보에서 세계 보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Korea is now a powerhouse, so can we work together to address global health concerns, to put vaccinations, to do developmen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 think Korea can be a real leader he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베라 의원은 이어 새 회기를 시작한 의회에서도 미한 관계와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한 미한 관계는 영내 미국의 전략뿐 아니라 영내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한 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재고 무기에서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아이삭 테일러 주한미군 대변인은 18일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비축한 미군의 재고를 활용하기로 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은 일부 장비를 제공해 이런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이 동맹인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우리의 작전과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18일 발표한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세계 50개국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은 기독교인이 되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며 북한 내 어느 곳에나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첩자가 있고 적발되면 처형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거나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감히 만나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극비리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이어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비밀 사역자들이 중국 내 비밀 연결망을 통해 8만 명의 북한 신도들에게 필수 식량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을 인구의 2% 정도인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억류자 문제가 반영된 지난해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억류자 석방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상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2013년 억류된 김정우 목사를 비롯해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개신교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자가 된 김원호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일 전 세계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정치범 16명 중 1명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